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무한으로 이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추워진 계절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에서 화장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춘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상징이 된 그린 아일랜드를 놓고 유지냐 복구냐 논란이 한창입니다. 내년부터 임차 가구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오는 2025년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군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먼저냐 민간공항 이전이 먼저냐 이를 놓고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2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양 시도지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먼저 해결돼야만 민간공항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선 양 시도지사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의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광주시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KTX 노선의 완공이라든가 또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 이런 문제가 무안 군정을 책임지는 무안 군민들의 아주 절실한 이해관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양 시도지사는 또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김산 무안군수를 함께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안 발전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양 시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무안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따뜻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낮 기온은 내내 영하권을 보였던 어제보단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내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도로에 살얼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는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남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추워진 계절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수도권에서는 화장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장 부족으로 3일차에 발인하지 못하고 4일장을 치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유족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6기를 운영하는 이 화장장은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에 예비 화로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접, 화순이나 담양, 나주,
사람까지 같이 다 화장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목포로 오고. 화장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목포의 경우에도 3일차까지는 모두 예약이 완료돼 다른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는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오시면 한 3분 정도는 4일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부터 조금 너무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최근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화장을 선택할 만큼 화장 비율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3일차에 화장을 치르는 사례는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느는 데다 화장시설까지 부족하면서 화장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의 경우 화장장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곳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외 예약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내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잡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목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를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로 불거졌던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2016년 광양시는 폐금광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2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관광시설은 3년 전에 준공됐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광양 금강굴 체험시설입니다. 1906년 시작된 광양 광산의 금 채굴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좀 동굴이나 실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금광굴. 광양 폐금광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선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누전 위험 때문에 현재 전기를 아예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 조명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벽면에 설치된 빛 조명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시설은 준공만 했을 뿐 3년이 넘게 개관조차 못했습니다. 금강굴 체험시설과 함께 지어진 카페도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누수, 누전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가 점동마을 금강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겠다며 추진해놓고 실패한 관광 명소화 사업. 국비 등 26억 원을 들여 만든 곳에 광양시는 보강공사를 명목으로 또 혈세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 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6만 2천여 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부 지역에 마약류를 공급한 총책인 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와 대구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생활해오다 검거됐고 72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마약 매매로 검거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4차선 도로를 잔디길로 바꿔 그린 아일랜드를 조성했는데요. 박람회 성공 개최의 상징이 된 그린 아일랜드가 유지냐 복구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궂은 날씨에 농기계와 차량 수십 대가 길 위에 올라 행진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인근 도사동 5개 마을 주민들로 순천시가 그린 아일랜드를 원래 도로로 복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을과 도심을 잇는 중요한 길이 끊겨 단절을 불러왔고
교통 불편을 더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도사동 주민들이 주로 쓰는 도로입니다. 그래 이것이 도로가 안 터지면은 약 한 5배, 5배 정도를 돌아야 됩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잔디를 심어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 자동차가 달리던 아스팔트길이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박람회는 이제 막을 내렸고 일부 주민은 순천시가 교통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심과 정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그린 아일랜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를 갖다가 이 공원을 만들어서 화가 좀 났는데 나중에 이 공원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기는 있으니까. 순천시는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뒤 존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다 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적 합의점이. 순천시는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규모를 더 키워 차량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그린 아일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유동국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은 어제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테크노파크를 모두 이끈 바 있는 유 전 원장은 호남 정치의 발언력 복원과 남구의 광역 융합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연매출 1,000억 원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힘썼던 고 이금주 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지난 1988년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결성을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일반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앞장섰던 고인의 활동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법원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공개로 얻는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역 인터넷 언론 뉴스미는 지난해 대구시의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최정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적인 정보라기보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적절성 확보 등의 공익이 대구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철저히 보장되고 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서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불복하며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대구문화방송의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7개월 넘게 유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언론사 사이 갈등과 법적 분쟁에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언론사의 손을 들면서 대구시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부산에서 한 사설 주차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나라 땅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늦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이른 오전부터 부산역 선상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 30여 대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나라 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무단 점유 되자마자 변상금 부과하기도.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치 변상금은 3,700만 원. 밤샘 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해당 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경북 포항 영덕 간 동해 중부선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기존에 사용해온 디젤 열차는 너무 낡아 더 이상 운행이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간 셔틀 열차도 비슷한 이유로 오늘부터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영덕을 오가는 동해 중부선 열차입니다. 2018년 열차가 개통한 이후 총 47만 명이 이용했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포항 영덕 간 열차 운행은 1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포항 삼척 간 전철화 사업이 당초 올해 12월 완료돼 내년부터 전철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전력 공급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이 사업이 내년 12월로 연기됐고 기존에 운행해온 낡은 디젤 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주 오는데 여기 블루로드길 자주 옵니다. 근데 이거 없어지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평소에는 그 열차가 있으니까 영덕이 자주 오고 뭐 한 가지 볼 일이 있어도 오고 예. 그런데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겠다. 영덕구는 새로운 대책으로 포항과 영덕을 오가는 대체버스를 KTX 시간에 맞춰 왕복 12차례씩 매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부터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운행 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피드백해서 동해 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지연되고 디젤 열차 운행마저 중단되면서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병해충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월동 꿀벌 폐사가 증가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월동 꿀벌 폐사는 지난해 1,280농가에서 올해 2,042개 농가로 59%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월동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벌통 보급 등 월동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후계 농업인 750명을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75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입니다. 후계농으로 선정될 경우 3년 동안 한 달에 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 임대와 영농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범죄 예방과 현장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광주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현장 치안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강력과 마약 범죄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등 관서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현장 중심의 치안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영하 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마사지 치료를 반복하면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했고 치료 행위를 빙자해 6차례 강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던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280만 원을 받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낮 기온은 내내 영하권을 보였던 어제보단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날이 추운 만큼 도로에 아직 눈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살얼음길이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날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사이 전남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 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무려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 기온 간신히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의 낮 기온 1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도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모레부터는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심한 추위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